안녕하세요, 제로톱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 토트넘 리버풀전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주심은 와킨슨 심판이 맡을 예정이고 VAR은 모스 심판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와킨슨 주심은 중요한 경기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축구 팬들의 눈에는 아직 원망스러운 건 여전해 보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리버풀과의 57개의 맞대결 중 28승 15무 14패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각 팀의 관전 포인트와 전체적인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5등인 리버풀에 이어 6등이며 승점은 1점 차이, 뒤에 7등과도 1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3경기는 세필드전, 워컴전 승리, 풀럼전 무승부로 괜찮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리뉴 감독의 2년차 마법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 챔스 복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흥이 유로파에서 뛰는 골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버거울 듯합니다. 우선 토트넘은 단 3일간의 휴식 시간만을 가졌고 요즘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윙백 레길론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대표 골잡이 중 하나인 손흥민 선수의 득점표가 요즘 따라 잘 안 터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케인과 손흥민에게 너무 의지하는 플레이보다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여 득점을 노려보는 방법이 나을 듯합니다. 저번 세필드와의 경기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승전보를 올렸었죠. 물론 그때는 세필드가 지나치게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토트넘의 톱 플레이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고민 없이 해리케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2득점 11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으며 토트넘 공격진의 기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흥, 손흥민 선수도 뺄 순 없습니다. 케인과 함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으며 18경기 12득점 6어시스트로 현재 리그 득점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드진에서는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총 51번의 태클 성공으로 양팀 내에서 가장 높은 태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팬평가에서 케인이 A2+, 손흥민은 A+를 받으며 모든 토트넘의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기에 케인과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골로 보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보면 비록 엄청난 강팀은 아니었지만 지금 순위만 보면 약팀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케인과 손흥민의 득점포가 터지지 않으면서 3경기 승점 5점은 아쉬운 성적입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를 짚고 가자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토트넘의 득점은 80% 이상이 손흥민과 케인의 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손흥민이나 케인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득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비록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잘해서 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윙백인 레길론과 오리에를 이용한 패턴 플레이, 날카롭고 낮은 크로스, 얼리 크로스 등의 플레이를 얼마나 빨리 활용하는가가 무리뉴와 토트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레길론 부상이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다음으로 리버풀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잦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각종 포지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룰 점들이 많아졌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면 먼저 최근 3경기는 맨유전 1무 1패, 벌리전 패배로 6경기 동안 무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14-15 시즌 쿱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또한 현재 3등인 레스터와의 승점이 5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꼭 승점 3점을 챙겨 상위권 팀들의 꼬리를 잡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각 리버풀의 가장 큰 고민은 특히 부상 선수들입니다. 다행히 리버풀의 캡틴 조던 핸더슨과 마팁은 복귀가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수비의 중심축인 반다이크와 고메즈는 부상 후 재활 상태이고 공격수 조타도 부상으로 토트넘전을 뛰지 못할 것이라고 클롭 감독이 전했습니다. 리버풀의 수비진 문제를 얘기하자면 최근 수비수 아놀드 선수의 폼이 매우 저하됐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얼리 크로스 반대 전환이 장점인 아놀드가 벌리전에서 22개의 크로스 중 단 하나의 크로스를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중요한 경기에서도 과연 활용할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상태라면 계속 써도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롭 감독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수비 커버가 빠르고 터프한 밀러나 윌리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에 이어 센터백 마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노화했다고 해야 할까요? 잔부상도 많고 복귀를 해도 원래 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체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매 경기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센터백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파비뉴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센터백 영입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미드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체인벌린 선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체인벌린은 이제 점점 답이 없어졌습니다. 부상 복귀 후 폼이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너무 영향력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론 가장 큰 공격진 문제입니다. 벌리전에서 클롭은 로테이션을 돌리는 형태로 공격진을 운영했었는데요. 이 전술에 큰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EPL 최다 득점자인 모하메드 살라는 같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아놀드의 부진에 따라 쿵짝이 안 맞게 되었습니다. 피르미뉴는 9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르미뉴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큰데요. 조타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벤치에 가고도 남을 정도로 저조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클롭 감독의 로테이션 전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족한 득점력과 패스를 보여주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의 문제로 여겨지는 전술적인 문제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리버풀은 측면에서 대부분의 공격이 만들어지는 팀입니다. 세밀한 패턴 플레이, 날카롭고 낮은 크로스로 전개하는 빠른 공격들은 상대를 흔들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측면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타겟터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쁜 흐름의 근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오히려 지적돼야 할 부분은 좌우 전환입니다.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좌우 전환의 속도와 성공 횟수이죠. 4-2-3-1과 4-3-3 중간쯤의 포메이션을 보이는 20-21 시즌의 리버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좌우 전환이 중요합니다. 보다 주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팀이 됨에 따라 전방에 힘을 실으며 수적인 우위와 공간적인 선점을 위한 변화는 티아고의 영입과도 꽤나 맞물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방에서 정확한 중장거리 전환 패스가 가능한 반다이크의 부상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리버풀 전체의 경기력을 흔들 정도로 큰 태풍이 되었습니다.
월드클래스 센터백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들 서드에서 빠른 템포의 전환과 패스 능력이 있는 파비뉴가 후방으로 내려감에 따라 중원에서의 속도감 있는 전환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피르미뉴가 측면에서 빠지면 살라가 그 자리로 가는 플레이는 이제 읽힙니다. 그러기에 아놀드의 부진, 파비뉴의 라인 다운에 맞춰서 티아고 중심의 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의 톱 플레이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있습니다. 득점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버풀의 80% 이상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7개의 패스횟수로 활약하고 있는 로버트슨과 최근 웬만한 센터백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파비뉴가 있습니다. 파비뉴는 수미임에도 센터백들의 부상으로 알리송과 함께 골문을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성공한 태클 36개로 현재 EPL에서 가장 든든한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맨시티의 페르난지뉴 느낌으로 수미가 수비를 잘하면 결론을 짓자면 2년차 마법을 가진 무리뉴와 트로피 하나는 무조건 보장하는 클롭, 이 두 명장의 대결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듯 합니다. 상승세의 토트넘과 나락행 비행기를 탄 리버풀, 두 감독의 역할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두뇌 싸움이죠. 특히 이번 경기에 대한 부담은 무리뉴보다 클롭이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는 현재 보드짐과 영입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저번 시즌에 비해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젠 솔직히 리그 우승은 어렵다고 보이며 챔생 티켓이라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콘테처럼 좀 징징대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콘테는 너무 징징댔다가 지금 떡상하잖아. 제발 강하게 요구해보길 바랍니다. 또한 살라와 피르미뉴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적응력 수준의 재평가는 이 경기를 통해 결정될 듯 합니다. 티아고의 플레이를 믿고 경기해야 하는 그 둘에게는 현재 적응만이 답입니다. 클롭은 매 경기마다 이 둘을 믿고 활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로테이션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콥들의 눈살은 찌푸려질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제로톱이었습니다.